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이제 교수학습 모형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앞에서 고현아 선생님, 대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 모형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그리고 그 연구들의 하는 방법들과 몇 개의 연구에 대해서는 결과까지 잘 정리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은 그 조금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연구들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약간 모형 이런 것과 연관된 것들을 좀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나눠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면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여러분들 학부 때나 이럴 때 배웠던 그런 수업에 관련된 모형들, 협동학습이라든지 발견학습이라든지 그런 수업 모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수업 모형 이것들과 관련된 연구들 그게 이제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수업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보는 그런 것이 이제 또 하나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이 후자 쪽이 조금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앞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음, 모형 연구 쪽에서 초등학교 수업 모형의 범교과 통합 가능성 탐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지도서랑 교과서에 나타난 수업 모형을 분석했던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연구들 같은 경우는 좀 전자에 해당되는 걸 거고, 거의 대부분 여기 보면은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과 적용 효과성 분석,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개발을 하고 그것의 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구들에서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연구의 유형 형태가 뭐가 되냐면은 학생들에게 어쨌든 뭔가 이게 이제 어떤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발달도 될 수 있고 또는 탐구적인 역량 발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학의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인지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개념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통합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자가 이전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한 뭔가의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치가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통 이제 컨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컨텐츠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방법적인 측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죠. 강의식으로 수업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문, 응답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활동형으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그, 이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방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수업에 적용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들을 좀 약간 묶어 놓으면은 그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과정, 요소, 어떤 틀, 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가 아니라 조금 형식화시켜서 놓은 것이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모형하고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 틀을 모형이라고 보고, 그 모형이 실제 적용된 결과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모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과 모형을 그냥 동일시해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보통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아까까지 알아간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는 교육 모형들이 수업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렇게 되면은 뭐 교과서에 실릴 어떤 교사학습 모형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릴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교사학습 모형 굉장히 대단하고 뭐 거창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기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름아름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당겨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교육 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명이서 꼼짝해가지고 책 몇 권의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몇 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 집어넣으면은 금방 그게 공식화된 교사학습 모형으로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보면은 굉장히 모형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DCIM 여기도 보면 있죠. 그 다음에 ALP 모형, 그 다음에 또 개발 보면은 또 있을까요? 과학사 CPS 모형, 그리고 아까 또 몇 개 있었는데 이 컴퓨터 뭐 하여튼간에 모형 이름 붙인 거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붙여가지고 얘를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만든 모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들면은 여기 보면은 개발이 있는데 이 연구들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이제 논문이 되려면은 개발을 했어요. 그럼 개발을 했으면은 그 개발한 과정이나 개발한 그 내용들만 가지고 어떤 이 논문에 실기에는 사실 되게 좀 힘들고 부족한 면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 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그 목적에 맞춰서 개발을 했을 때 그 개발한 과정만 가지고 논문이 진행이 되려면은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그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해서 그 적용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효과 분석만 썼는데, 이 사례 연구도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용을 해서 그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식을 본다거나, 또는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상호작용 유형을 본다거나, 학생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반응 형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수행된 과정을 분석하는 게 한 가지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인지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성취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해요.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드립다 강의하는 게 최고니까 그 예를 들어서 탐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다. 또는 어떤 수업의 이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수업의 흥미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실험 연구를 수행하면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같은 경우 이 수업이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ARCS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아마 배웠을 텐데 수업 동기랑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고려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수업을 모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서 전후 비교하는 뭐 그런 연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 많은 연구들이
이 교수학습에 관련된 뭔가를 개발해서 적용해보고 효과를 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던 이런 연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썼던 논문들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효과를 보는지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걸 꽤 그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옛날에 교사를 하기도 했었고, 주로 이제 영재 프로그램들이나 뭐 이제 그런 영재 교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거를 논문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회성 검사를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잘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기억을 좀 살려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오래된 이 논문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언제면 2003년도 11월이죠. 제가 2003년도 8월에 그 박사 졸업을 했거든요. 제 박사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썼던 논문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이 그 온라인 물리 탐구 토론 학습 체제 개발과 영재들의 상호작용 분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 제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 어색하니까 얼굴을 좀 보내버리고 어, 그래서 그 논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 많이 못했을 텐데 그 탐구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가 과학탐구의 실제 강의 때 여러분들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 이 탐구를 수행하고 그 탐구를 수행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반론하고 막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탐구 토론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그 IYPT라고 해서 그 인터내셔널 영 피지스 토너먼트라고 부르는 러시아에서 시작한 물리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그 과학 토론 대회가 있거든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버전이 그 거기 대표를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그거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구 토론들을 하는데 제가 이 박사 논문을 썼던 이거는 뭐냐면은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탐구 토론을 온라인 기반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제 박사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수행했던 과정을 이제 해가지고 그 분석해서 상호작용도 분석하고 인식도 분석하고 뭐 활동 과정도 분석하고 했던 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학생들이 그 공동으로 탐구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20명의 학생을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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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해가지고 4개 조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 탐구를 수행한 거를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죠. 그럼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상대방 그 어떻게 보면 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 게시판에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뭐 B조 학생이 A조에 와서 너희는 왜 그렇게 실험했냐? 그렇게 실험은 결과가 제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거나 그런 재반론을 하거나 또는 수용할 수도 있죠. 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수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가서 또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서로 네 개의 그룹들이 서로서로 이제 공격하면서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약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약간 그 다른 조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면은 좀 그 우리 탐구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그 재탐구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 다음에 이제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영주의 탐구 토론을 수행하면서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까지 온라인 탐구 토론까지가 이제 제 박사 논문의 큰 틀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논문이 되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하려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지는 그 당위성 또는 타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요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지도라고 하는 그 분석 새로운 툴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이는 상호작용 지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각각의 이제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가지고 이 전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좀 구리다. 약간 옛날에는 좀 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할 때 우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체 학습 체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구성도고요. 그 다음에 이건 탐구 토론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탐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온라인 탐구 토론을 하는데 질문 반론에서 탐구의 논리적인 오류, 가사 결정, 실험 설계, 자료에서 결론 도출, 보고 작성에서 오류들을 제시해서 오류 수정을 요구하면은 이거를 거부할 수도 있고 또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대치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다 끝나가면 두 번째 공동탐구가 일어나서 가사를 바꿀 수도 있지만 설계를 수정하거나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재생성하고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2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이제 모여서 오프라인 탐구 토론에서 수정 정리하는 일단 이런 어떤 커다란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였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는 거를 처음에 준비를 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으로 바로 들어갔었는데 구성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탐구 토론 프로그램 여기 같은 경우는 포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 내용들을 이 설계 원칙이라고 처음에 정했었는데 이런 설계 원칙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들이 가져야 될 그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 이 설계 원칙이 갖는 어떤 근거, 왜 이래야 되는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이제 그거 찾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그 선행 연구들을 좀 리뷰해서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그런 선행 연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 연구나 이런 것들은 이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전에서의 연구에 대한 과정들, 결과 이런 것들이 이후 연구에 영향을 계속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을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설계 원칙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 조금 담은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됐던 연구인데요. 잠깐만 왜 안 넘어가시나? 요거는 예전에 그 물리 완구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개발은 좀 오래됐는데 나중에 책 나온 거는 한 2010년쯤에 아마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이 사실은 이 장난감 속에 물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 완구를 이용한 어떤 탐구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한 2, 30차시 정도 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 30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나도 까먹었네. 30가지 교사 자료를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 적용해서 수업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모형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모형을 만들어서 내 나름대로는 이름을 붙였어요. SP 트리플 E.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SPEEE. 그래서 처음에 situ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지금 보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 상황 제시 단계라고 해서 situation이고, 두 번째는 prediction, 그 예측 단계죠. 그래서 그 POE하고 약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측하고 실행한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실행이 관찰이 되면은 observation 돼서 POE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PO 대신 그 실행 과정, 수행을 하는 거니까 수행을 집어넣어서 PEE가 됐고요. 그래서 설명의 explanation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활동들을 확장하는 단계로서 expansion을 붙인 겁니다. SPE. 그래서 그, 그 SP 트리플 E, 뭐 여기는 트리플 E로 안 썼던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PO의 모형을 약간 변형시킨 그런 그 교수학습 모형을 그러니까 물리왕국 교수학습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 교수학습 모형에 기본적으로 여기도 ARCS 이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CS 이론을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사 도구를 사용하죠. 그게 이제 그 켈리의 흥미조사 연구 CIS라고 부르는 그 수업에 대한 흥미를 나타내는 그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일반 수업과 물리연구 수업의 수업 전후의 차이들을 분석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처음에 예측 단계 그 각 단계별로, 여기 보면은 각 단계별로 단계에 대한 설명하고 예시를 주고요. 그다음에 예측 단계 설명하고 예시 주고, 수행 단계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시 주고, 그다음에 설명 토의 단계 주고 예시 주고, 응용 확장 단계 주고 예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실제로 적용했더니 학생들한테 그 흥미가 있냐, 그 효과가 있냐 보기 위해서 코스 흥미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관련성, 이거 ARCS, 왜 순서대로 안 듣지 모르겠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관련성, 만족도, 자신감, 그다음에 이게 주의 집중, 각각의 항목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뭐 보여주는 내용들 해서 넣고 검사하고, 이때는 내가 이 통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검정 실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T 검정을 해야 되는데 왜 뜬금없이 F 검정을 했는지 지금 전에 기억이 안 나네. 뭐 오래 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2005년도 10월이니까 이 교수 당국대 오기 전이긴 한데 박사를 마친 단계였는데도 잘 지금 생각해보니 약간 부끄러울 정도로 틀린 검정을 실시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 숫자를 잘못 썼나, 이게 F 검정이란 말 쓴 게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렇게 그 설문했던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아니구나, F 검정은 여기 왜 나왔지? 등본상 과정 축진 본거였고, 어, 치검정을 실시했네요. 그렇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논문을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굉장히 전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세환 선생님 박사 논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던 거였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에 논문 주제를 이제 잡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논문 주제를 잡았던 거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는 물리 탐구 지성의 신장을 위한 과학교사 연습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여기 보면 이제 과학사와 정교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생각은, 그러니까 이 생각을 처음에 어떻게 떠올린 거였냐면은, 먼저 교과서에 이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 우선 교과서의 실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실험을 안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메고스 실험이 있다고 봅시다. 전류 건전지를 증가시켜가면서 요즘엔 전원장치로 하긴 하지만 건전지를 증가시켜가면서 그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가지고 그 전압과 전류 관계를 찾는 실험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실험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실험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뭐 이상하게 처음에 출발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모습을 왔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완전히 타려져 있는 밥상에 있는 실험을 딱 수행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그럼 왜 이런 탐구가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과학사와 연관지어서 그 과정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 이 정교하게 이 실험을 수행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물리 전공자도 마찬가지지만 물리 실험 같은 경우에 물리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상적인 결과만 가지고 그냥 수행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과가 교과서에서 의도한 결과하고 매칭돼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어, 교과서에 그 결과가 안 되니까 어떤 기사들은 학생 너희들이 실험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실험 조건 그러니까 뭐 날씨나 기압이나 이런 탓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실험과 관련돼서 아주 정교하게 정확하고 정교한 실험을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학교에서의 실험 기구의 문제, 그런 이제 오차 요인이죠. 그런 오차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오차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실험이 자체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지만 일단은 이 탐구를 지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거기에다 이제 앞부분에 그 이 내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또는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탐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들을 좀 비교 분석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얼마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신의 수준을 인식한다. 해야 된다는 것들을 담아 있는 거죠. 요걸 이제 1단계를 수행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2단계는 과학사와 관련된 그 탐구에 대한 거 학습하고 3단계에서 아주 정교한 실험을 수행하고 아니 이거는 이제 3단계는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4단계의 정교한 실험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교과서의 탐구들을 교사가 재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전체 어떤 탐구에 대한 교과서 탐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게 이제 교사 연습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논문들을 보면은 우선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이거를 할 때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이전에 교사들에 대한 설문 내용 요것들이 좀 포함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 모형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 연구에서는 각 모형들의 아까 말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었잖아요. 그 단계별로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걸 제시했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5개의 탐구들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이 5개 탐구를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에 대한 과정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실제 물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또는 물리 교과서에서 하여튼 과학 교과서의 물리 내용이죠. 중학교 같은 경우 과학이니까 거기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각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이었으니까 이 개발 속에서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단계별 활동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각 프로그램들의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논문이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제 적용을 하지 않고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들이
게재가 되게 사실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각 단계별의 내용들을 좀 알차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됐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건 좀 이렇게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던 논문이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들을 수행할 때는 이런 것까지는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만들고 실행하고 효과 검증하고 이거는 모든 연구들에서 거의 대부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랗게 보면 연구의 커다란 하나의 틀이에요. 만약에 교과서 분석을 했다. 교과서 분석을 왜 하죠? 뭔가를 만들고 적용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만들고 적용하고 효과 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의 거의 그 9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교과서 분석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분석도 하는 거고 또 뭘 안 했지? 그또 보면은 효과성 같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효과라고 하는 것을 꼭 성취도가 올라간다 또는 어떤 태도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실행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잘 분석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수업에서 이렇게 모형은 구성이 됐지만 그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형 던져준 데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 모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소위 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사의 역할, 교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그 과정상에서 학생들의 반응,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수업에서의 구성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덧붙이게 되면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연구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내용 또 오면은 그때 또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